김건희 씨는 2012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결혼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2008년 김명신이라는 이름에서 김건희로 이름을 개명했죠. 현재는 미술계의 거목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데 코바나 컨텐츠 설립 이전 미술계에서의 존재감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코바나 컨텐츠는 2007년 세워진 회사이고요. 반고우전, 까르띠에, 자코메티 특별전, 샤갈 등 엄청나게 큰 전시를 여러 건 진행했죠. 보통의 파워로는 절대 성사되기 힘든 전시라고 합니다. 2012년 3월 41세의 나이에 53세의 윤석열 후보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재혼설이 흘러나왔지만 윤 총장과 김건희 씨 모두 초혼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결혼이 늦은 이유는 사법시험을 구수 끝에 합격을 해서라고 하죠. 김건희 씨는 인터뷰에서 아는 스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다고 발언.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가진 돈도 없고 내가 아니면 결혼을 못할 것 같았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씨는 결혼 시 2천만 원의 돈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검사가 돈이 그렇게 없는 이유로 김건희 씨가 설명을 하기론 빚내서라도 자기가 먼저 후배들의 술값과 밥값을 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고위공직자의 재산 파악을 해보았을 때 약 66억 원으로 1위라고 하죠. 그중 2억 원 정도만 윤석열 후보자의 예금 소유이며 나머지는 김건희 씨의 재산입니다. 김건희 씨의 재산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의 토지와 서울 서초구에 주상복합 건물 한 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49억 원의 현금과 주식 등이 보유되어 있습니다. 66억 원 정도의 재산이 보여지는 김건희 씨의 재산의 출처는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많은 돈을 모친노로부터 받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건희 씨의 모친은 최근 실형 3년이 구형이 되었는데요. 경기도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혐의로 구형을 받았습니다. 물론 김건희 씨의 자금 출처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바 없으나 조금 느낌이 이상하긴 합니다. 페이스북 계정은 코바나 컨텐츠 대표이사, 서울대 출신, 국민대, 조영대학 영상디자인과 겸임교수, 디지털 미디어 스토리텔링 책에는 경기대학교 서양학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숙명여대는 실제 미술학과 석사학위 과정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기자는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을 잘못 기술한 걸 수도 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발을 잠깐 뺀 것 같은데요. 냄새가 나긴 나죠. 좀 더 흥미로운 사실은 박사학위의 제목이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라고 합니다. 미대인데 이런 걸로도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긴 하군요. 여기까진 그렇다고 치고 문제는 다른 매체와 인터뷰 시 동아 비즈니스 리뷰 인터뷰, 대학때 서양학 전공이라고 소개를 하고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하거나 인터뷰할 때마다 학력이 조금씩 달라지기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씨는 서울대학교 EMBA 서울대 경영전문대학 코스를 했죠. 이건 돈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의 친목 수준의 학력입니다. EMBA 수료 이후 김건희 씨는 서울대 최고 지도자 인문학과정 AFP 수료를 하죠. 이 대목에서 김건희 씨가 정말로 인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꺼낸 것이 열린공감TV로부터 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르네상스 호텔 접대부 줄리 김건희 씨는 제가 원래 좀 남자 같고 털털하고 일중독, 석사학위 2개, 박사학위까지 받고 대학 강의 나가고 시간이 정말로 없었다. 내가 줄리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각종 정치권에선 이 발언이 자살골이다 뭐다 하지만 그건 정치적인 용도이고 이 말이 진짜 사실일지 거짓일지는 뭐 본인들만 알겠죠. 김건희 씨는 줄리 의혹 다음으로 유부남 검사와의 동거설에 휘말리게 되죠. 그녀는 공무원 사이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 검사가 바보인가 라고 사람들의 말을 일축했는데요. 일전에 국민들 대부분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이 말을 언급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이네요. 우리나라는 뭐 하려고 하면 사돈의 팔촌까지 깨끗 대한민국은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최은순 이 세 사람들 때문에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오매불망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새로운 의혹들을 보고 있느라면 왜 윤석열이 그토록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집착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남도 당연히 그렇게 살았을 거다라고 확신을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털고 또 털다 보면 분명 뭐라도 하나 걸리겠지 하는 심산으로 악마들이나 할 수 있는 짓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없었기에 조국 전 장관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충분히 자기네들처럼 권력을 휘둘렀을 거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소리를 짓거렸던 거죠.
여튼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의 의혹이 하루에도 여러 건씩 터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대는 조사에 들어갔고 시민들 반응도 무척이나 현재 뜨겁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김건희 논문은 애초부터 논문 심사 청구조차 할 수 없는 자격 미달이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마이뉴스발 보도인데요. 김건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국민대 연구윤리위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 대학은 박사학위 논문 심사 청구 자격으로 전문 학술지 및 학술 발표대의 발표 논문 3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인즉슨 박사과정 논문 심사를 청구를 하려면 자격 요건이 있는데 7가지 항목 중에서 학교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 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하고 학술 발표대회에는 논문 2편 이상을 게재한 자라야 박사 논문 청구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건희는 박사학위 논문 이전에 학술지 등의 논문 3편을 발표를 했는데 현재 모두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박사학위 논문 심사 청구 자격조차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국민대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자격을 보면 박사학위 논문 말고도 최소한 학술 논문 3개가 더 필요한데 지금 발견된 김씨의 그 엉터리 학술 논문들이 바로 그 3개로 보인다면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에는 박사학위 논문 신청 자격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이들 3개 학술 논문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눈치 보기를 하는 순간 국민들의 엄중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그런 겁니다. 박사 논문 받기 전에 최소 3개의 논문을 학교가 인정하는 해당 분야에 게재를 해야 하는데 그 게재했던 논문 3개가 전부 표절인 것이고 또 그 표절한 것을 그대로 박사 논문으로 제출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박사학위 참 쉽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박사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논문을 제출할 수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대체 이 논문을 심사한 교수들은 뭘 심사한 걸까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느라 준리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말한 걸까요? 전우영 역사학자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논문 쓰느라 준리를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었다. 윤석열 부인. 왜 굳이 알리바이를 논문으로 제시했는지. 논문이 표절이나 대필로 밝혀지면 알리바이가 깨져서 준리만 남잖아요. 증권거래나 협찬금 모금으로 하는 게 낫을 텐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준리임을 자백한 결과가 된 겁니다. 말 그대로 논문이 표절인 게 밝혀지면 결국 논문은 가짜가 되는 것이고 준리만 남게 되니까 준리는 진짜가 되는 것이죠. 김건희 논문 표절에 대해서 커뮤니티에는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자격미달 논문으로 학위를 받고 그 학위를 이용해 대학에서 강의까지 했다면 고등학생 논문 제1저자나 대학교 자원봉사 표창장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라며 100군데 이상 압수색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김건희와 국민대 논문심사위원 4명 교수놈도 업무방해죄로 모두 구속시켜라 라며 당시 논문심사를 했던 교수들 모두 처벌하는 주문도 있었고 마누리 애초부터 자격미달인데 박사학위 하니까 성렬이도 애초부터 자격미달인데 대통해보려고 해벌쭉 대한민국 모든 비리의 총집합소 이런 집구석도 드물다라며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집안이라고 직격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MBC가 이 김건희의 논문 의혹을 취재하던 중에 취재진이 경찰을 사칭해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박사 논문 지도교수의 소재를 확인하던 도중에 지도교수의 과거 지도자 앞에 세워진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경찰하고 밝힌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에 MBC는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진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를 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튼 MBC 측의 잘못이 나오자 윤석열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대변인실은 김건희 씨 관련 취재 과정에서 특정 언론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는 범죄 행태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기자가 경찰관을 사칭을 했다면 이는 취재윤리 위반을 넘어 공무원 자격 사칭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적 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참 민첩하게 대응을 하죠. 자, 그런데 윤석열이 고발할 사안은 아닌 듯 한데요. 당사자도 아닌데 무슨 법적 대응을 운운을 합니까? 고발을 하려면 그 전화를 받았던 사람이 고소를 해야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측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한 신분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까지 쫓아가 초인종을 남자 기자가 누르고 집안에서 뭘 시켜먹는지 배달원 잡고 물어보고 포르쉐인지 아반떼인지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진 찍고 다니는 학교와 직장까지 몰려가 이잡듯이 이것저것 뒤지고 몇 날 며칠을 집 앞에 뻗쳐서 집 밖에 나오는 순간부터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사진기 플래시 터뜨리며 일거수일투족을 전 국민에게 기사로 내보낸 건 윤리적인 취재였나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최근에 윤석열 곁을 바짝 붙어 따라다니는 SBS 이현영 기자가 생각이 납니다. 윤석열의 측근인지 수행원인지 착각할 정도로 바짝 붙어 다니던데 그들에게 과연 그런 윤리의식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 게 있다라면 기레기 소리 듣지는 않